안녕하세요. 빨대왕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신규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권 내에서의 위상,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을 퇴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죠. 그리고 이준석 그 퇴출의 그 내용을 겪으면서 당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위기를 맞을 때 스스로 백의 종군을 선언하면서 한 발짝 물러났죠.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적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고비고비마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큰 결단도 내렸고 또 악역도 자처했고 굳은 일도 맡아서 했죠.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도 장제원 의원이 성사시켰고요.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이 보수의 큰 분탕 종자를 쳐내는 데 있어서 이 장제원 의원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쏙 맞게 깔끔하게,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그 가려운 데를 딱딱 긁어주면서 제대로 일 처리를 한 사람이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백의 종군을 선언하고 어떤 임명직이나 개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구로 가서 어떤 세를 좀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죠. 그것은 이제 나는 건재하다.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밟으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였고요. 저는 그 당시에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 당이 일사불란하게 친윤화돼서 이렇게 쭉쭉 나가려면 이렇게 전투력이 좋고 자기 정치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대통령의 성공, 정부의 성공과 절대적인 공생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,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장제원 의원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또 일사불란하게 당이 친윤화되고 있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 장제원 의원만큼 이렇게 아웃풋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은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. 전투력도 되게 좋으시고, 그리고 이렇게 막 타이밍, 어떤 눈치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. 낄낄빠빠가 잘 되시죠. 그러니까 반면에 권성동 의원은 계속 이렇게 자기가 전면에 나서려고 하잖아요. 이번에 당대표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다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접으셨는데, 좀 권성동 의원은 좀 그런 허장성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예,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인간미도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,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더 정치적으로는 되게 영악하고 정말 클레버하고 스마트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본인의 그런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, 권성동 두 분이 다 필요하고요. 저는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좀 악역을 맡고 맷집으로 버티더라도 끝까지 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친윤의 경쟁을 하면서 이 당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또 친윤이라는 정권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도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,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많은 그런 폭로성 기사들이 났었잖아요. 그 당시에 그 이원복 씨 부인이 무슨 기내에 동승했다, 전용기에 동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기사로 나와가지고, 그것도 이기주가 쓴 기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셨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책임,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제원 의원이 한 발 물러나게 됐었던 거죠. 근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뒷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한테 그런 걸 일부러 유출했다, 그랬다라는 증거도 없고, 거기서 이제 그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뿌락치들이 그렇게 기자들한테 막
소스를 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잘려 나갔잖아요. 이제 그런데도 장제원 의원이 뭐 그런 모든 혼란상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뭐 알력 다툼도 있었다,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잡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, 굉장히 뭐 대통령에게 서운하거나 자기도 이렇게 뭐 피해의식을 가지만 한데, 그 당시도 깔끔하게 그냥 딱 물러섰잖아요. 그리고 막 남 탓하지 않고. 저는 그런 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때를 기다린 거죠.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나를 필요로 한다. 내가 쓰일 타이밍이 온다. 그리고 지금 딱 또 전면에 나서서 뭐 김기현 당대표, 그다음에 장해찬 청년위원장 그런 식으로 청년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는데 큰 중심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분이 뭐 대중적인 이미지가 잘 좋지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유능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대통령이 하기 곤란한 것, 나서기 곤란한 것들을 정말 물밑에서 잘 해주고 계시다. 그래서 이게 뭐 축구팀으로 보면은 윤석열 팀에 있어서 어떤 볼 배급하는 그런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골키터들, 이렇게 정면에서 싸우는 사람들, 뭐 김기현이나 장희찬 같이 지도부한테 이렇게 볼 배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, 저는 앞으로도 이분이 뭐 원내대표로서 막 투쟁력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의 역할이 예전에 뭐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 씨 같은 역할, 약간 좀 친위대 역할, 자기 개파나 자기 정치,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과 절대적인 공생 관계를 갖고 가는 그런 식의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분들은 항상 그 자기 리더를 대신해서 막 악역을 하고 매를 많이 맞잖아요. 그런 것에서 또 자기의 존재감과 권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력도 예민하고 권력의 그 동향에도 민감하고 눈치도 빠르고 본인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지향성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이 정책 보상이 적당히 주어져야지 전체 조직의 균형이 맞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장제원, 윤석열의 관계는 이제 절대적 공생 관계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. 일단은 이분이 막 많이 좀 공격을 받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너무 장제원 의원을 몰아세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얼마나 그 장제원 의원이 나름 되게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대통령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물밑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나쁘게만 비춰지고 모든 욕을 먹는 게 억울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짜 바란다면은 막 장제원 의원을 너무 막 드자비하거나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, 좀 보호나 지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또 전면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총선에서의 전망이 되게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확고하게 지선을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확고해졌고 그리고 저쪽의 조직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점, 그리고 이제 뭐 정진석, 권성동, 장제원 중진들, 친윤 중진들이 좀 지역에서 건재하다는 점 이미 있겠죠.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충청, 강원, PK라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아닙니까? 총선에서는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는 한동훈, 권영세, 원희룡, 그리고 또 여러 뭐 청년 정치인들이라든가 거기에 또 뭐 주광덕 씨, 그런 분들, 검사 라인들이 수도권 카드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보수의 친윤체제 전환을 위한 빌드업이 좀 거칠고 뭐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시끌시끌하기도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쉽게 정치했습니까? 그런 뭐 이해찬이 장악한 그 당에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만 했고 또 탁현민이 다 짜놓은 판에서 그냥
쇼만 하고, 예, 연예인 노릇만 하고, 정말 김종인 말대로 배우 노릇만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. 본인이 막 플레이어로 다 뛰고 있고,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, 또 자기가 연습생들 트레이닝도 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막, 김기현이나 장희찬 같은 그런 선수들도 발굴해가지고 주전급으로 다 키워냈잖아요. 예. 그래서, 체질 개선하고 또 그리고 막 한동훈이나 뭐 권영세나 원희룡 같은 분들 내각에서 또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, 능력을. 그러니까 정말 지금 보수 자체를 전부 다 재건하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그 배우 역할만 충실히 해달라고 했던 김종인 씨가 얼마나 좀 어리석었는지, 택도 없는 소리를 했었는지 그런 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40% 지지율이 뭐 연말 연초에 가게 됐고 또 45% 향해서 갈 것이고 언론계 지금 이제 최대 난제가 이제 언론인데 그 선전선동 좌파 프로파간다로 범벅이 된 이 공주파 방송 뭐 민영화하는 문제, 방통위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총선을 지금 상황에서 이겨야지 그 모든 언론 개혁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보면은 의리를 되게 중시하고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하던 검사 시절에는 나경원 의원을 되게 좋아했었고 나경원 의원을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모르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. 모범생이고 되게 뭐 항상 우아하고 열심히 하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대권 나가면은 앞장서서 운동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전에 경선 때도 홍준표가 만약에 되더라도 자기가 경선에서 진다고 하면은 정말 뭐 목숨 바쳐서 정말 대권 그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뛸 것이다. 저는 그거 되게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막 뒤에서 지저분하게 공작하고 그러고 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. 그냥 당당하게 승부를 내고 그거에 승복하고 이런 사람인 거지. 앞에서 그렇게 뭐 전쟁을 하면 했지 막 뒤에서 얍삽하게 자기 거 챙기고 간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정면 승부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명분을 쌓아가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서 뭐 이렇게 약간의 부침은 있고 그 당장의 손해는 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. 저는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